비슷했던 것 같은데? 나? 벽 보고 줘봐. 소리 지르는 게 간지. 그지. 소리 지르는 게 간지지. 소리 지르면 어떻게 싸워? 기선제압. 맞잖아, 기선제압. 자, 이제 오늘 자료 수집 방법 들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연구 방법, 연구 과정, 그리고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이런 것들 봤어요. 연구 방법에는 실증적, 해석적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었죠. 실증적 연구 그러면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과학적 연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인간 행위의 법칙을 증명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지? 해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 인간 행위 현상 연구 같은 경우는 심층적인 어떤 인간 행위의 동기 이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족한 것이지 법칙 발견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리고 실증적 해석적 연구의 연구 과정들을 쭉 우리가 비교를 쭉 해보고, 그리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그죠? 그리고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어요. 귀납 추론 영역은 어디라 그랬죠? 연구 과정 중 귀납 추론?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내리는 단계만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요건 귀납적 추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증적 연구여도 이건 귀납 추론이에요. 하지만 실증적 연구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식을 설계해서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다? 연역적 추론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해수 연구는 오로지 귀납 추론밖에 없는 거죠. 뭐 식을 세우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되나요?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최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과정은 어느 과정입니까?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단계예요. 자료를 수집 분석 결론 내리는 단계는 그냥 그 연구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가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결론을 내려주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나 선택이나 이런 게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아듣겠죠? 반면에 나머지 과정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선택적 영역이죠. 문제제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지. 가설도 세우고 싶은 거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 설계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자료 수집 분석 결론 요 세 단계만큼은 항상 자기 주관을 버리고 객관적이기 위해 애를 쓰고 같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되나요? 저번 시간에 요거를 다 보고 이제 오늘 자료 수집 방법 들어갑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첫 번째, 먼저 크게 나누면 자료 수집 방법이 5가지가 있거든요. 실증적인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아무래도 뭐 인간 행위의 법칙 증명 이런 거 하는 뭐 이게 실증적 연구니까 어떤 자료 수집을 많이 할까요? 설문지 쫙 돌려가지고 한 1000명 조사해가지고 이거 통계 내는 거지 뭐. 그럼 법칙 증명되기 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뭐 하면 돼요? 직접 사람들에게 변수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독립 변수를. 결과가 나오나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실험하는 거죠, 실험.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좋아한다? 질문지법이나 또는 실험법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돼요? 반면에 해석적 연구하는 사람들, 해석적 연구 깊이 있게 어떤 이해 행위의 심층적 동기를 막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단편적 질문 답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실험할 이유도 없고요. 뭐 해야 됩니까? 꾸준히 옆에서 뭐 하거나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생활을 하거나. 알겠죠? 뭐라 그러죠? 참여,
관찰법이라고 하죠. 됩니까? 또는 깊이 있게 대화 나눠보는 거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알겠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 뭐라 그러죠? 면접법. 그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 유치 방법들이고요. 요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선생님 이거는 왜 주황색, 파란색 왜 이걸 안 해요? 실증적 연구, 해석적 연구, 어느 연구든 기본적으로 다 쓰거든요, 이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실증적 연구에 주로 쓰는 건 주황색, 해수 연구에 주로 쓰는 건 파란색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건데요.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든 해석적 연구든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라서 어느 한쪽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쓸게요. 알았지요? 자, 먼저 질문지법부터 들어갑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질문지법 오늘 실험법까지 하면 잘하는 거다. 봐봐.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 뭐 한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 쫙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 받아가지고 이거 통계 분석해가지고 몇 %나 이런 경향이 있다, 법칙이 있다, 없다 이거 증명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라고? 그렇지. 좀 유식한 말로 방대한 양을 수집할 수 있다. 맞지? 야,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 조사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질문지법으로 뭔가 의식조사합니다. 1시간은 좀? 5시간. 반나절이면, 나도 반나절이면 될 것 같아. 그죠? 설문지 애들 주고 알바생도 풀면 되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종치기 전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종칠 때 5분 만에 걷어와. 2교시 때도 들어가서 걷어와. 한 오전 시간 중에 한 번씩은 다 수업 있을 테니까 다 거치겠죠. 그죠? 됩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을 수집할 수 있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비용도. 그 알바비 얼마나 들겠어요? 한 5만 원 주면 하지 않겠냐? 개꿀이죠. 서 있다가 가서 나눠주고 걷어오고 50분 놀다가 나눠주고 걷어오고 이거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꿀이죠, 개꿀. 그지?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어. 또 거둔 자료 갖고 나중에 뭐 하겠어 이거? 입력해가지고 통계 분석 낼 거 아니야? 이해되죠? 아주 편하죠. 통계 분석하기 완전 좋아. 계량화되니까. 알겠죠? 통계 분석이 무지하게 용이하다. 분석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지법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정확성?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정확성 높아 보이는데? 객관적이고? 뭐라고? 단편적인 답변밖에 못 얻는다. 그죠? 심층성이 떨어져. 되게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답변. 바꿔 얘기하면 뭐가 떨어진다? 심층성이 떨어져. 심층적이지 않다고. 야, 피상 무슨 뜻일까? 피상. 피가 가죽 피자야. 그러니까 가죽 바깥,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아주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답변. 이거 뭐냐면 집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거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또는 아니요. 아, 이혼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면접법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아유, 그 어린 나이 때, 야, 그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좀 기분이 좀 그랬겠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게 면접법이야. 알겠죠? 동생도 있다 그러는데, 야, 동생은 나이가 더 어렸을 텐데, 동생도 많이 힘들어 했겠다. 동생하고 지금 관계,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깊이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얘는 단편적으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게 돼 있어요. 아, 이혼했구나. 보민이 안 했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동생하고의 관계는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에 불과하죠. 알겠습니까? 또 언어 제약이 커요. 뭐가 크다고? 잘 봐요.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4개 중에서 언어적 제약이 있는 건 뭐죠? 질문 제약하고 면접도 언어 제약이 있죠. 아니, 또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글을 알아야 돼. 맞죠? 아, 글을 모르면 질문지를 어떻게 해? 글을 모르면. 그러니까 얘는 글까지 알아야 되니까 얘가 제약이 더 크고 얘도 제약이 있죠. 말은 통해야 되니까. 원주민 면접할 수 있어? 안 되죠. 원주민 실험할 수 있어? 원주민 실험 못해? 원주민 참여관찰 못해? 하잖아. 그 아마존에 놈을 말도 안 통하는데 PD들 갖고 잘 찍더만 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어 제약이 아예 없어. 근데 얘네들은 언어 제약이 있긴 하거든. 근데 얘는 말만 통하면 되는데 얘는 글까지 알아야 되니까 얘가 언어 제약이 가장 큰 편이야. 알겠지? 그래서 언어 제약이 엄청나게 커. 얘가 제일 커요. 에휴, 갑자기 한자 쓰지 말고. 언어 제약이 크다. 알겠죠? 상당히 크다. 또 이게 회수율이 떨어지는 경우. 뭐가 떨어지는 경우? 회수율. 그 사람들한테 30명 조사한다고 뿌렸는데 한 90%가 답을 안 했어. 10%밖에 안 고쳤어. 이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러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쉬우니까 이제부터가 어렵습니다.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유의점입니다.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질문의 명확성이에요. 다시 뭐라고? 자, 지금 내가 적어주는 거 문제가 뭔지 찾아봐. 못 찾는다니까, 애들. 당신의 부모님의 학력에 체크하세요. 1번 대졸 이상, 2번 고졸 이상, 대졸 미만, 3번 중졸 이상, 고졸 미만. 하나만 체크할 수 있어요? 네. 중졸 미만. 문제점을 찾으세요. 그렇죠. 정답.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중 질문이야. 무슨 질문이라고? 이중 질문이야. 아니, 엄마는 대졸인데 아빠는 중졸이면 평균 내서 고졸이냐? 그걸 따로 물어야지요. 같이 묻고 지랄이에요. 내 애들 이거 못 찾아요. 괜찮은데? 답지도 다 있는 거. 뭐 문제지? 이러고 있다고. 같이 묻는 경우야. 이중 질문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중 질문하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민해봐. 소민이가 맞춰봐. 문제점. 언제를 기준인지? 뭐라고? 언제를 기준인지? 다 바꾸 조금만 다시. 맞은 것 같아. 기간을 안 정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기준인지 일주일 기준인지 1년 기준인지 이걸 안 정해줬어요. 어떤 애는 막 1번 체크한다니까요. 나 그래도 1년에 5시간은 하지 뭐 이러고 막 체크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기간을 안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명확성은 답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돼.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빠져있는 경우죠. 됩니까? 맞춰봐. 이거 손 아프니까 그냥 말로 할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의 것입니까? 1번 M사, 2번 K사, 3번 S사, 4번 기타 방송국. 두 개면 어떻게 해? 뭐라고? 두 개? 아니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좋은 거 하나 골라야지. 민서야, 너는 아까는 맞추고 지금 못 맞추는 건 뭐야? 다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은? 교양이랑 오락. 그렇죠. 이중 질문이야 이것도. 어? 교양 프로그램은 KBS 벌거벗은 한국사를 좋아하는데요. 오락 프로그램은 SBS 인기가요를 좋아합니다. 그럼 평균 내에서 MBC입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다치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교양 프로그램 따로 묻고 오락 프로그램 따로 물어야죠. 이해되죠? 방금도 이중 질문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질문이 명확해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묻거나 답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질문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답지는 뭐는? 답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돼. 뭐 한다고? 배타적. 그리고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돼. 1, 2, 3, 4, 5. 응.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러면 어때요? 배타적이지가 않죠, 서로. 수시간 공부하면 어디 찍어요? 2번하고 3번 중각에 2.5를 찍어야 되나? 이렇게? 3시간이면 두 개 양쪽 다 걸리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고. 이렇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답지는 모두 뭐 해야 된다? 배타적이어야 된다.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는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럼 중학교 졸업은 어디 체크하죠? 맞죠? 그럼 이건 어때? 괜찮아? 또 괜찮다는 거 봐라. 또. 어? 왜 안 돼? 중학교 중퇴는 어디 넣어요? 중학교 중퇴는 여기 넣으면 되네요. 맞죠? 고등학교 중퇴는 어디 넣어요? 중학교 중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중졸 이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중퇴 어디 넣어요? 너네 지금 막 갑자기 안 해요. 중퇴에서 넣어. 이게 지금 너 어디 체크해야 돼? 고졸 이상은 아니잖아. 3번. 아니다. 그쵸? 늘어갈 데가 없어. 고등학교 중퇴가 들어갈 데가 없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답지는 배타적이어야 되고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고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성의 없는 답변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찍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 답지를 가지고 내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야지 말고 그죠? 왔다리 지그재그로 한번 찍어볼까? 이러면서 그죠? 돼요? 찍는다고 애들이 성의 없는 답변을 막 체크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의 없는 답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찍나? 한 명씩 1대1로 붙어갖고 다 지켜본다 뒤에서. 그리고 다른 거 체크하면 뒤통수로 확 갈겨버리고. 그려?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다. 앞에서 이제 애원 작전으로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테스트 문항을 만들어요. 뭔지 느낌 왔어? 중간중간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나의 고향은 안드로메다다. 1번 예, 2번 아니요. 막 이런 거. 알겠죠? 막 중간에 막 나는 곤충이다. 막 1번 예, 2번 아니요. 막 이러고 써 있어. 근데 이거 찍은 새끼들 어디선가 걸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곤충 답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은 고려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테스트 문항 이런 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보면, 설문할 때 보면,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 테스트 문항이에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의도를 개입시켜 왜곡하는 경우. 다시 뭐라고? 의도를 개입시켜서 왜곡하는 경우. 알겠죠? 쉽게 말하면 유도 질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질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언뜻 보면 연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황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잘 된다라고 체크해요. 왜냐면 경제 전문가가 그런다는데 님이를 내가 뭔데 알겠죠? 전문가들이라는데 걔네들이 왠지 이거 아니면 나는 또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경제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탐구의 힘을 졸업한 인서울 합격자들은 탐구의 힘을 졸업한 인서울 합격자들은 모두 사탐 선생님 수업이 가장 좋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탐구의 힘 선생님 중 어떤 수업이 가장 좋으십니까? 이러고 물으면 그냥 뜨는 거죠, 선생님. 막 뜨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왠지 사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다고 체크 안 하면은 인서울 못 할 것 같고. 맞아요, 틀려요? 그잖아요. 이런 거죠. 언뜻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그냥 단순 정보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내 설문 만들 땐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나는 선동의 귀재니까. 뭐라고? 실제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거 그냥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죠? 진짜 졸라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작년이죠.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성렬이가 계엄하는 바람에 개쪽박 차면서, 그죠? 선거 치렀죠. 선거 치를 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나왔어요. 김문수.
그때 여론조사가 계속 20%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한 선거 치르기 2주 전인가에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나온 거야. 여론조사 결과 조선일보 보도였어. 여론조사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뭐 방금 전에 전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군대 국회에다가 투입시켜가지고 계엄 전질할 떨었는데 알겠죠? 거기 후보가 어떻게 이겨 갑자기. 알겠죠? 내가 봤잖아. 여론조사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 보도 나왔다니까. 근데 내가 봤어. 봤더니 어떻게 질문했는지 보여줄게. 1번 문항이야. 1번 문항이야. 이재명 후보 형사사건이 50개가 걸려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예요. 형사사건이 지금 현재 50개가 소송 걸려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2번이야.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관련 1심 판결이 유죄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3번이야. 3번. 당신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1번 이재명 후보, 2번 김문수 후보, 3번 이렇게 나왔어. 모르겠어요? 무슨 뭔 짓 하는 건지?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 거야? 정보 전달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낙인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야, 이거 50개나 걸려 있어? 50개 좀 많네. 야, 이거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보네. 난 모르긴 몰랐어. 아니요야, 나. 야, 1심 유죄가 났었다고.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나 본데, 이 양반? 나 몰랐어. 그리고 3번에서 뭐해?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이재명 지지했는데 나 실망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진짜 못돼 처먹은 거죠, 그죠? 그죠? 이 유죄 판결 난 거 알아? 1심 유죄 판결 났어. 웃겨가지고 그 뭐였냐면 잠깐만. 그 대장동 관련된 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이재명 서울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대장동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준 거야,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전 지라를 떨고 있는 거거든요. 대장동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 시장이고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거죠. 중앙국토부에서 계속 뭐 한 거야? 계속 지시가 내려왔던 거야. 그거 대장동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거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해주세요라고 계속 공문이 몇 차례가 내려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이거 뭐 했다. 서시장 시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기는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자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건을 걸어서 나는 허가를 냈다. 실제로 조건 걸어서 세금 엄청 3천억인가 뜯어내고 알겠죠? 그리고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거 다 이제 시 재산으로 기속했지 뜯어먹은 거 없어 자기가. 알았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압박한 적이 없다는 거야. 국토부에서 내린 게 공문 내린 거는 그냥 권고를 했던 것이지 압박이라고 말을 한 건 허위 사실이다. 압박이 아니지 않냐? 이건 권고지. 그 권고받은 것을 압박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 이건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누가 걸었겠어요? 검찰에서 걸었죠. 그래갖고 1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난 진짜 이거 웃기지 않아? 야, 이게 유죄가 날 사건입니까, 이게?
야, 보통 이런 사건 나면 봐봐. 저쪽에서 웬만하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자기보다 위에 상급 중간 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압박은 아니다. 권고를 했던 것이지. 근데 압박이라고 너 말했으니까 너 이거 허위사실 유포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이걸 허위사실 유포죄는 범죄거든, 형사상. 이거 건 거거든. 근데 판사가 또 이거를 유죄 판결을 때립니다. 1심에서. 골 때렸다니까. 2심에서요, 이걸 뒤집었어. 뭐라고?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다? 객관성을 띌 필요는 없다.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주관적으로 느꼈느냐에 이 본인의 주관적 감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때린 거야. 그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죠. 근데 1심 판결 이거 난 때린 것도 난 그 판사도 미친놈이라고 봐. 야, 해봐야 말실수 아닙니까? 야, 이게 유죄 판결에서 징역을 때릴 일이냐고, 미친놈의 새끼. 어디 가서 말실수만 해봐, 이놈의 새끼. 혀를 확 뽑아버려, 그냥. 알아듣겠죠? 이러고 났던 거거든, 이게.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뭐야. 야, 유죄 판결이 났어. 야, 이거 새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게 하니까 뭐가 된 거야? 40%가 넘게 김문수가 나오고 여기가 39%가 나오고 뒤집어진 결과가 나온 거야. 이해되죠? 웃기지 않습니까? 내 유도하는 거 더 웃긴 것도 내가 보여줄게. 이명박 대통령 말기야. 대략 시기적으로 한 2014년, 13년, 14년 막 그쯤이야. 이명박 대통령 거의 정권 말기야. 인기 더럽게 없었죠. 야, 너네 현직 대통령이 국민 지지율 20%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 20% 밑으로 떨어지려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야.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결 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20% 밑으로 내려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근데 20% 밑으로 내려가네 만에 막 했었어. 알겠죠? 엄청 지지율이 낮았거든. 개판 쳐놨거든. 이 형 이상득 의원 막 깜빵 가고 막 좌 권력형 비리로 막 들어가고 막 알겠지? 온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갑자기 백분토론에 명지대학교 무슨 교수가 보수 패널로 나온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최근 여론조사 보셨냐고.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국정 지지율이 60%가 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다 왜곡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죠?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길래 60%가 넘게 나와. 봤잖아? 이게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현 정권의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매우 지지한다. 2번 지지하는 편이다. 3번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웃기지 않아 이거? 느낌이 왔어? 너 느낌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야, 보기가 나오려면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서 이렇게 나눠서 얘 둘은 뭐고? 얘 둘은 지지하지 않는 걸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야,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되면 정규 분포가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적고 이 두 개가 많고 어느 게 많으냐 싸움이 보통 돼요. 이해 안 돼요? 되죠? 보통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정규 분포상.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 이거 지지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이거 체크하죠. 얘는 여기 체크하겠죠. 얘 둘은 다 이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진짜 죽도록 싫지 않는 이상에는 잠깐만 나는 매우 지지하지 않는 것까지는 아닌데 잠깐만 그 지지하는 편이다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둘을 뭘로 분류한 거야? 지지로 분류한 거야. 이해돼요? 이게 니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알아듣겠죠? 맨날 장난질이야, 맨날.
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맨날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 알아듣고 지금 기레기죠 기레기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똘똘해지지 않으면 그냥 나가요 이거. 그냥 속아버린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난 민주주의 싫어해. 민주주의는 다수의 바보들이 하는 정치야. 바보들. 그냥 이리 하면 이리저리 막 이리저리 선동되는 선동 정치라니까. 언론인들에서 선동당하는 거야 다들. 아니면 똘똘해지든가. 이런 걸 분석할 정도로 똘똘해지든가 다들. 근데 우리 이과 애들은 안 가르치잖아 지금 이런 거 하나도. 맨날 가가지고 잠깐만 뭐야? 이랬었어. 나 취재했는데 난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네. 와 유죄래. 야씨 이거 아니긴 한데. 나 안 찍어. 그래 이질하고 있다가 이과 애들 가가지고 불무지 이과 개척되지 않는 영혼들. 알겠지? 난 이과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야. 쟤네한테 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현실 사회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안 가르칩니까? 정치 안 할 거야 쟤네? 투표권 주지 말든가. 투표할 거잖아. 그럼 가르치든가. 그래 안 그래? 아니 왜 이게 왜 선택 과목이냐고. 왜 이런 게. 미치겠다니까. 아니 과학은 선택 과목이어도 돼. 우리가 모두 다 화학식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너 밥 먹을 때 화학식 계산해갖고 밥 먹어? 아니잖아. 그잖아. 아니 우리가 다 화학식을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다들 정치할 거잖아. 알겠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유도를 개입해서 질문하거나 유도 질문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답지 가지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질문 갖고 유도 많이 해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거. 알겠지? 다음 표본의 대표성. 다시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옹알이를 해 시끼야. 들었지? 잡아. 표본의 대표성.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 다시 뭐라고? 연구 주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모집단.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 조사를 하고 싶어. 돼요? 그러면 연구 주제 안에 들어있는 연구 대상 집단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죠. 맞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모집단이라 그래. 모집단. 우리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은 뭐라 그러고?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조사하고 싶은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전수조사라 그래.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이거. 이럴 경우 뭐합니까? 모집단을 대표 추측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요. 우리가 왜 그 불량 검사 이런 거, 물건 불량 같은 거 검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물건 10만 개를 어떻게 다 뜯어봅니까 그걸.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샘플을 뽑죠. 중간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개 뽑아요. 그 100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100개 중에 딱 한 개 불량이야. 그럼 1% 불량률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아,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뽑아. 전체를, 추측할 수 있는, 전체를 추측할 수 있는 샘플로 뽑은. 이걸 뭐라 그래? 표본이라 그래, 표본. 알겠죠? 그래서 이게 표본 집단이야, 표본 집단. 그래서 표본 집단은 만약에, 표본 집단 조사라는 걸 표본 조사라고 하는데, 표본을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고 치자.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 고등학생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았어. 뭘 뽑았다고? 전국 고등학생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았어. 이해됩니까? 그럼 요 전국 고등학생 무작위로 뽑은 이 1000명 집단, 이게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얘가 표본 집단이 되는 거야. 표본 집단.
이해돼요? 근데 봐봐.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나 지금? 대표 못하고 있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 지금? 있어 없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대표할 수 있어? 대표해 잘? 민서가 볼 땐. 왜? 아, 무작이라서? 그 무작위 빼곤 괜찮아? 전국? 아닌데? 전명이 저거예요. 못 찾는다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못 찾는다니까, 니네. 무작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솔직히 무작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어찌 보면 무작위가 제일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문제야. 왜요? 청소년. 청소년이 고딩밖에 없냐? 맞아요, 틀려요? 전국 어떻게 써야 돼? 중고딩 무작위 500명이 차라리 낫긴 한데 이것도 문제야. 왜 500명 중고딩만 해? 아, 검정고시 출신은 청소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중고딩뿐만 아니라 누구? 그냥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까지도 다 뽑아야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모집단을 정확히 대표하는 샘플 표본을 뽑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지, 그지? 한 번에 이거 뽑는 게 어려워. 그래서 보통 일반화 과정을 많이 거치는 거야.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이 샘플만 잘 뽑으면 니네 생각보다 정확해요. 전체 모집단을 전수조사한 것과 거의 틀리지 않게 나와요. 표본만 잘 뽑으면. 알았지? 근데 이거 표본 잘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요거 한번 볼게. 고초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어. 뭘 조사하고 싶어?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각 반별로 10명씩 그러면 1, 2학년 각 반별로 10명씩이면 어떻게 되겠어? 10반씩 있다고 치면 한 200명 되겠지, 그지? 돼요? 요렇게 뽑은 표본이 있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각 반별로 2명씩 그러면 60명 되겠죠? 됩니까? 요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한 샘플이게? 이게 더 정확하다고? 그럴 것 같지? 아니, 이게 더 정확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3학년은 빼? 3학년 입은 주댕이냐? 니들 입만 입이고? 아, 니들 3학년이구나.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오히려 각 반별로 2명씩 해도 이게 더 정확하다니까. 전체를. 알겠지? 대표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차라리 이게 나아. 차라리 학년 구분 없이 무작위로 하든가 그게 나아. 알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표본이 정확하게 모집단을 대표하게 이게 구성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니네 대통령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대통령 지지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샘플로 몇 명 뽑냐면 표본으로 전체 국민 3,000명 정도 뽑아요. 아니 3,000명으로 5천만을 대표하는 표본이 구성된다고? 네, 되게 정확해 이거. 3,000명만 구성해도 되게 정확해. 알았지? 어떻게 구성하게요? 먼저 우리나라 유권자의 지역별 비율을 나눠. 뭘 나눈다고? 유권자의 지역별 비율을 나눠. 그러면 수도권이 있고 비수도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50대 50이거든요. 유권자 비율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500명 배정하고 여기다 1,500명 배정하는 거야. 수도권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있죠? 그 지역별로 또 배정을 나눠. 이해돼? 서울, 경기, 인천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서울 지역은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인구가 조금 더 많아. 그럼 여자 쪽으로 인구 비율을 조금 더 배정해.
이해되죠? 그리고 여자 중에 무직인 사람 비율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비율을 또 나눠. 그래서 또 이거를 또 배정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자 중에서도 직장이 없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를 그 몇 명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나눠 갖고 배정을 하거든. 학력에 따라서도 다 나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샘플을 구성을 해요. 이해되죠?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표본에 따라서 이거 조사하잖아요. 정확해. 엄청 정확해. 그래서 니네 대통령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할 때 투표함 까기 전에 먼저 출구조사 나오죠. 그래도 니네 이쯤 살았으면 지금 대통령 선거 몇 번은 받지 않냐, 아가들아? 그지? 그래서 6시 되면은 투표함 까기 전인데 방송 3사 출구조사 해가지고 나오잖아. 알겠죠? 정확하죠,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최고 많이 오차 나면 1%포인트 차이 나는 거야. 알겠죠? 아니, 그 몇 명 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거든. 연령대, 각 지역별로 배정된 인구가 있어요. 그대로 딱 체크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 표본을 이렇게 대표성 있게 이걸 구성을 잘 해놓기만 하면 상당히 정확한 어떤 이 전수조사 못지않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표본 구성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사회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왜 이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야? 표본 구성이야.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잘 봅니다. 알겠지? 근데 표본 구성하는 게 이게 어려워. 정리되나? 그 표본의 대표성을 잘 확보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지? 이게 관건이다. 잠깐 쉬었다가 면접법, 실험법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세요. 그 다음에 볼 게 실험법입니다. 무슨 법? 실험법. 실험법은 주황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뭐로? 왜? 어디서 많이 쓰니까? 그렇지.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쓰니까. 되냐? 잘 보세요. 실험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던 주제를 가지고 가봅시다. 화장실에서 암기를 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시 뭐라고? 화장실에서 암기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것이다.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1, 2분단 학생하고 3, 4분단 학생하고 나눠가지고 1, 2분단 학생은 교실에서 그냥 하던 대로 외우게 하고 똑같이 MBC 프로그램 편성표 15개 과거 한참 옛날 이제 어떤 날에 MBC 프로그램 편성표 15개, 25개를 외우게 하는 거야. 얘네 5분 동안 어디서? 교실에서. 얘네 어디 집어넣어놓고 외우게 하는 거야? 화장실 보내놓고 거기서 외우게 하는 거지. 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사회 테스트 하는 거야. 비교해볼 애들 교실에서 외우게 하는 애들 있죠. 얘네는 봤더니 평균 5개밖에 못 외웠어. 화장실로 보내갖고 5분 동안 외우게 한 애들은 평균 15개를 외웠어. 그럼 증명된 거지 뭐. 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집단을 2개로 나눠요. 뭐로 나눈다고요? 2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실험할 집단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걸 무슨 집단이라 그래? 실험 집단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실험 집단. 야, 이 실험 집단한테 뭐를 적용할 거야? 독립 변수를 적용할 거야, 얘네한텐. 화장실에서의 학습을 시킬 거라고, 얘네한텐. 지금 독립 변수가 뭐였어? 화장실에서 학습하면 종속 변수가 뭐였어? 암기력이 향상될 거다. 암기력 향상, 이게 종속 변수 아니야. 독립 변수 넣어놓고 얘네 결과 봤더니 결과로 나왔는지 보는 거고. 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얘네가 나왔다고 해도 얘하고 비교할 집단이 있어야 돼. 화장실에서 외우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교실에서 외우던 애들보다 높아져야 증명되는 거 아니야?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비교 집단. 무슨 집단? 또는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도 불러. 뭐라고도 부른다고?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고 통제 집단이라고도 해. 왜 통제 집단이라고 쓸까? 얘네는 독립변수를 통제하고 차단해야 돼. 얘네는 화장실 못 가게 막아야 돼. 똥줄을 틀어 막아야 되거든, 이 새끼들은. 못 가게 해야 돼. 중간에 화장실 가면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얘네는 독립변수를 적용하지만, 실험 집단은 적용하지만, 얘는 독립변수를 완전 차단시켜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독립변수를 통제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고 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화장실은 못 가게 막아야 돼. 그리고 얘네는 뭐 하는 거야? 독립변수를 차단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결과를 보는 거지. 사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뭐 한다고? 암기력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사후에. 알겠죠? 이해 안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려워? 사회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봤더니 결론 2, 얘네는 평균 5개. 결론 1, 얘네는 평균 15개.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알았지? 문제점 찾아봐. 저번에도 얘기한 거야, 나 이거. 빨리 찾아봐, 지금 이 연구. 빛 조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놨어야 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과 화장실에서 공부하는 것에 그 공간 차이만 있어야지 화장실과 교실에 빛이 들어오는 정도의 차이라든가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것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냥 단순한 화장실에서의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습도 효과나 조도 효과일 수도 있는 거야. 교실도 빛을 밝게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아, 말뜻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식 속에 화장실에 있구나, 아니면 교실에 있구나, 이 인식 차이 이외의 다른 외부적인 다른 요인은 다 동일하게 변수가 없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외부 변수 통제가 관건이야. 다시 뭐라고? 외부 변수 통제가 관건이야. 이거 통제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응. 돼요? 그래서 애초에 뭐 했어야 돼? 교실과 화장실에 조도, 습도, 온도 이런 것을 똑같이 맞춰놨어야 돼. 아, 알았나? 응, 좋아요. 하나 더 있어, 지금 문제가. 얘네들은 지금 몇 개 외웠다고? 5개. 얘네들은 15개 그렇게 증명됐다며. 문제집 못 찾겠어? 애초부터 실험했던 1, 2분 난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고 애초부터 그 3, 4분 난 애들은 대가리가 빠가야. 야, 그럼 뭐야 이거? 이게 애초 지능 차이인 거 아니야? 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단을 구성할 때 두 개 집단이 어때, 성향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어야 되는 거야. 아, 알아듣겠죠? 그래서 나는 그 연구, MBC에서 하는 연구를 보면서 나는 그걸 딱 느꼈다고. 뭐? 애초에 뭐 하나를 빼먹었어, 지금 걔네들이. 사전 테스트를 했어야 돼. 뭐? IQ 검사,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양쪽이 비슷하게 IQ를 맞춰놓고 했었어야지. 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중간고사 성적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아니, 1등, 2등, 3등, 5등, 6등, 7등, 8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명수를 비슷하게 맞추던가 했었어야지. 아,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사전에 뭘 먼저 했었어야 돼. 한 번은 먼저 했었어야 돼. 사전 암기력 테스트를 먼저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애초에 비슷한 아이들로 구성되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 안 됐냐? 또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봤더니 실험 집단에 있는 1, 2분단 아이들은 애초에 평균 성적이 얘네는 15점이었어.
근데 15점이 된 거야. 알았죠? 근데 얘네는 원래 사전 테스트 때 빵점이었었다. 병신들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5개가 나온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교실에서 한 게 더 상승률이 높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렇게 가든 하여간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애초부터 성향이 비슷하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말뜻 이해가 됩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외부 변수를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애초부터 비슷한 집단 구성을 해놓고 하나는 변수 적용, 하나는 통제. 이때 외부 변수 통제가 관건이야. 그리고 사후 테스트를 통해서 비교하면 결론이 나오는 건데. 됩니까? 지금 이 경우를 잘 보세요. 실제 있었던 연구에 실제 미국에서 자성 예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어디서 했다고? 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그러면 뭐 최고지 뭘 전 세계. 맞지? 거기서 자성 예언 효과. 자성 예언 효과가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예언. 자신감, 예언.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을 거다? 실제로. 성공할 거다. 이해가 됩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진짜로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알았지? 잘 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 이거를 연구를 한 거지. 됩니까? 어.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뭐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전국 초등학생에게 IQ 테스트를 했어요. 뭘 했다고?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뻥을 깝니다. 어떤 초등학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한 결과 요 초등학교에 있는 여기는 요 30명의 학생들이 아주 특출난 두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후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며 이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특수교육을 시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정부 요청문을 보낸 거야. 알았지? 됩니까? 그래서 30명이 딱 선발이 돼요. 근데 애초부터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장 평균적 두뇌를 가진 애들이었어. IQ 테스트 결과 딱 100. 알겠지? 99로 가면 침팬지 친구 되는 거고 100일 되면 그래도 조금 사람에 가까워지는 건데 딱 100이야. 알겠지? 돼요? 딱 그 연령대 딱 맞는 지름. 정말 평범한 애들이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성 예언 효과를 어떻게 줬냐면 그네들이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 초등학교 교장과 하버드 대학 연구팀밖에는 몰라. 그들만 딱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알았지? 걔네가 그냥 평범한 아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반에 들어가서 그 특별반을 구성을 할 건데 특별반을 구성해놓고 그 특별반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그 누구도 걔네들이 그냥 평범한 애들이라는 걸 몰라. 얘네 진짜로 이 미국의 최고 인재들인 줄 알고 있어. 그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뭐 하겠어? 선생님들 깨우뚱하겠지. 가르치는데 근데 깨우뚱하지만 어때? 씨발 하버드에서 지금 미국 최고 인재라는데 알겠죠? 그럼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아니야. 얘들아 할 수 있어. 다 선생님 못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니네 할 수 있어. 좀만 해봐.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들이 다 그러고 가르친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니네는 달라. 좀만 하면 거봐. 할 수 있다니. 좀만 하면 그냥 막 뭐,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진짜 너 맞구나. 막 이러고 막 띄워주겠지 그지. 이해되죠? 6개월 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얘네가 전부 6개월 뒤에 미국 최상위 10% 이내 다 들어갔어. 전원 30명이. 알아듣겠죠? 야 그러면 저기 성공 예언이 실제로 성공 효과로 나타난다. 효과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는 비교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야 지금. 맞지? 실험 집단만 있지 그지. 문제점 찾아봐. 승민아 문제점.
써 있는데. 아니 뭐 서류 테스트는 했죠. 해서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애들로 구성했잖아요. 평균치인 아이들.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다 10% 이내 들어갔다니까요. 왜요? 답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언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예언만의 효과여야 돼요. 야, 엄마들은 내 새끼가요 미국 최고 두뇌래요. 그냥 뭐 평범한 줄 알았는데 뭐 이 새끼가 막 그때부터 그 엄마는 뭐 했겠냐? 집을 팔았겠죠. 과외비 되려고. 우리 집안의 운명을 너에게 걸련다. 알겠죠? 그리고 뭐 하겠어? 전 과목 과외 스승 부처 감에 막 알겠죠? 막 그러면서 가르쳤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효과일 수도 있는 거야? 과외 효과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단순하게. 야, 30명 엄마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알겠죠? 또 학교에서도 얘네는 특별하다는데 선생들이 데리고 뭐 했겠어? 아, 추가 수업도 하고 보충도 하고 막 더 했겠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과외 효과일 수도 있고 보충 수업 효과일 수도 있고 알겠죠? 단순하게 그 효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외부 변수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자성 예언의 효과만을 딱 줬어야 되는데 그 외부 변수 통제가 어렵죠, 이게 사실.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죠? 그 다음 연구, 잘 들으세요. 그 다음번에 있는 연구. 두 번째 연구는 이거야.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명령이라도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사람들은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했던 사람은 역시 괴짜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나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학살했던 가스실에서 그 가스실 버튼을 누른 사람은 누구였죠? 이거 실제 했던 거야. 영상으로도 있어 이거. 알겠죠? 세상이 이런 일이 거기에도 나왔었다 이거. 실제 했던 실험이야. 아니 유대인들 가스실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죽인 거 아닙니까? 니네 그 독일 애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유대인들 잡아다가 수용소에 다 몰아넣고 유대인들 이제 목욕 시간이 되면 목욕 시간에 옷 벗고 가스실 들어가서 딱 시간 동안 씻고 나오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실은 그 샤워장이 가스실이에요. 어느 날은 물이 나오고요. 어떤 날은 가스가 나와요. 가스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됩니까? 근데 왜 샤워실에다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청소하기 편하잖아요. 피토하고 난리칠 텐데. 가스 먹고 죽을 때 막 피토하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청소하기 편하죠. 또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어때? 나중에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옷을 버릴 일이 없어요. 이미 들어갈 때 사람들의 사이즈별로 옷이 다 이렇게 자기 옷이라고 이렇게 옷 벗어갖고 가지런히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이즈별로 이미 이 옷도 다 물자가 부족하단 말이야, 지금. 옷이 다 분류가 돼 있단 말이지, 그대로. 옷도 그대로 쓸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알았다니까, 이걸. 그래서 목욕 시간이다, 거기 데려가면 사람들은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왜? 옷 벗고 샤워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가스가 나오면 죽는 거거든요. 그 왜 영화 중에 나 까먹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거를 영화로 찍은 이 영화가 있어. 근데 그 영화의 장면에 그런 게 나와. 유대인들이 온몸이 그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한 상태로 가스실에 옷 벗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물을 쏘는데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열을 한다고 거기서.
이해가 됩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거기서 가스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히틀러인가? 히틀러가 수용소 가고 가스 버튼 눌렀냐? 그럼 가스 버튼 누가 눌러? 이 새끼들 군대 가면 얘네가 누르는 거야. 눌러 그럼 니네가 누르는 거라고. 너 누를 수 있겠어? 너 누르면 다 죽는 거야 거기 애들. 애들도 있어 애기들도. 여자 뭐 다 있다고. 그 버튼 너 누를 수 있냐고. 넌 히틀러야. 국가 최고 통치권자라고. 이해돼? 어. 쉽지 않을걸? 야, 지금 이 비상계엄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윤석열이 나와갖고 비상계엄 왜 했냐니까 뭔 개소리를 뭐 스스로 자폭을 하고 자빠져서 뭐라 그랬냐면 국회를 갔는데 예산 관련 기조연설하러 갔는데 박수를 안 쳐줬다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시발 이게 말이야? 박수 안 쳐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럼 계엄했다는 거야? 그게 뭔 개소리야 그게. 자기가 연설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안 받아줬대 야당 의원들이. 심지어 악수를 안 받아주는 것은커녕 자기를 향해서 대통령직 사퇴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갖고 계엄을 했다는 거야. 그게 씨발 말이냐고 그게.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뭐 다 머리 굽히고 복종하고 아이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냐 지금? 윤석열이가 그 전날에 민주당 압수수색했는데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야당 제1청사를 갖다 압수수색한 경우가 그때가 처음이야. 그 바로 전날 그 짓을 했다고 걔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감정이 좋겠니? 그래서 국회 오지 말라고. 지금 어저께 지금 무슨 민주당 아무 이유 없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전부 범죄 집단으로 갖다 만들려고 획책해놓고는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무슨 뭐 박수 치길 바래? 아, 알아듣겠죠? 그래 놓고는 와가지고 자기 삐졌다 이거야. 대통령인데 대접 안 해줬다 이거 저 새끼들이. 알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계엄이 이유가 없는 계엄이었어.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계엄했다 그럴 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은 계엄은 저 선생님 알려줬어. 지금 오신 우리 구구쌤. 구구쌤이 전화를 알려줘가지고 난 뭔 개소린가 했다니까. 그래서 차 타고 퇴근 중이었는데 계엄이래요. 아, 왜요? 지금 뭔데 계엄이에요? 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뭐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평온한데 왜 계엄이에요 도대체? 이해되죠? TV 틀었더니 계엄이에요. 국회에 막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막 들어가고 자빠졌어요 지금. 씨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근데 군인들은 창문 깨고 왜 들어가죠? 그 솔직히 자기들이 도대체 군인들 다 그랬대잖아. 자기들이 출동 명령 받아갖고 707 애들이 두두두두두 타고 내렸는데 씨발 국회래요. 아니 북한군하고 싸우고 괴뢰 집단하고 싸우라고 훈련 받았는데 자기들이 내렸는데 씨발 국회의원들 잡아 끌어내라는 거야. 야 너희 같은 그게 정상이야? 걔네들은 뉴스 안 봐? 지금 계엄할 상황이야? 국회는 왜 습격해 갑자기? 국회의원들 왜 잡아들여? 하나 듣겠죠? 걔네들 나갈 때 그 장면 못 봤죠? 그 707 애들 나중에 막 총뿌리 겨누면서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철수명령 받고 나가면서 애들이 울면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고맙다고 시민들한테. 마음의 압박이 어땠던 거야? 컸던 거야. 씨발 발포 명령 내리면 자긴 뭐 해야 돼? 발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긴 군인이기 때문에 이거 명령 불복종이 안 하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사형도 당할 수 있어. 군법상. 명령 불복종은 사형까지 가능하거든요. 말뜻 이해가 됩니까? 알았죠? 그러면은 무슨 뭐 병사들 한 명 한 명한테 와가지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발포를 해야 돼. 너도 정당성 인정하지 설득해야 되겠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네들이 지금 움직였던 걸 잘 생각해 보라고. 다 니들 친구고 니들 형벌 되는 애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출동해가지고 국회 문 까부수고 들어간 건 일반 병사들 아니야. 맞아요. 걔네 왜 들어가냐고. 아닌 거 아는데. 안 된다니까.
권위 있는 자의 부당한 명령이라도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라면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그들이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사람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이건 씨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라면 복종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권위와 복종에 관한 연구를 계획을 했어요. 알았지? 되십니까? 계획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암기력 향상 테스트 보조원을 모집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암기력 향상 테스트 보조원. 암기력 향상 테스트 보조원을 모집할 겁니다. 그 보조원들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러 개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조원은 버튼만 누르면 돼요. 앉아가지고. 그럼 뒤에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누가? 연구팀에 연구원이 앉아가지고 기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뻥을 깝니다. 뭐라고 뻥을 까냐면, 무슨 연구야? 지금 이 연구는, 전기적인 육체 자극이 생기면 사람들의 암기력이 향상될 것이다. 됩니까? 문제를 낼 거고요. 앞에 답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와 온몸에 뭐가? 전기장치가, 전기 고문할 때 쓰는 전기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를 여기서 마이크로 읽어주면 이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종이를 주고 5분간 이 종이에 있는 내용을 외우게 하고 문제 내면 답변, 문제 내면 답변, 틀리면 버튼을 눌러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전기 고문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 버튼에 뭐라고 써있냐면 1단계가 50V, 2단계가 100V, 3단계가 220V.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사망 확률 30%. 몇 퍼센트? 이게 써있어. 확률 30%. 알겠죠? 그 다음은 400W. 여기는 시뻘건 버튼이야. 빨간색 버튼이야. 여기에는 사망 확률 몇 퍼센트? 50%. 그 옆에는 뭐 써있어? 600V. 그냥 여기는 시뻘겋고요. 데드라인 이렇게 써있어. 다시 뭐라고? 데드라인 이렇게 써있어. 알았죠?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모집하는 거거든, 지금 이 사람. 알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앉는 사람은 연극 배우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연극 배우예요. 얘가 110V 50V 누르면 50V 딱 불이 들어와요. 얘는 안 보이죠? 이쪽에만 들어오니까. 유리벽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0V 들어오면 이 연기자는 문제 하다가 딱 틀리면 이제 50V, 여기 50V 딱 나오면 50V에 맞는 연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220V 딱 누르면 이렇게. 알겠죠? 400V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얘는 연극 배우야. 여기 졸래 잘해. 막 거품 입고 쓰러진다고 얘는. 알겠죠? 그리고 얘가 몇 볼트까지 누르나요? 알겠죠? 선생님 잠깐만요. 권위 있는 자의 명령 이거는 뭐로 줄 건데요? 얘가 줄 거예요. 분명히 누르다가 이쯤 가면 얘가 뭐 할까? 뒤 돌아볼까 안 돌아볼까? 돌아보겠죠. 야, 아무 거리낌 없이 재밌다 씨발 이러고 누르는 애가 어디 있겠냐. 알겠지? 220V 사망률이 30%랬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르고 암기력이 좀 높아지네. 재밌는데? 110V 누르고 재밌는데?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또 틀렸어. 근데 220V 누를 때는 얘가 어떻게 돼? 멈칫한다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눌러도 돼요? 뭐라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저희가 다 책임지는 연구입니다. 저희 하버드예요. 이 권위가 누구의 권위야? 하버드 그 권위야.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그 권위야. 알았죠? 야 독일 그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권위하고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권위죠. 알겠죠? 누를까 안 누를까? 220V 다 눌렀어요. 10명 실험했거든요. 10명 다 눌렀어요. 400V 누를 때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싹 굳어요. 저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 뭐라 그래요? 아유 저희 하버드예요. 아유 괜찮아요.
저희가 다 책임지는 연구입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까지 누른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6명이에요. 충격이죠. 충격이라니까. 알겠지? 끝까지 누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에요. 6명. 알았지? 응. 아니 자기 지금 알바 왔는데 알바비도 많이 준다 그랬거든. 아주 이거 하루 도와주면 돈 많이 준다 그랬거든. 돈도 받아가야 되고. 아 하버드가 책임진대잖아요 지네가. 다 촬영되고 있고 저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은 저희가 다 집니다. 알겠죠? 끝까지 누른 사람이 10명 중 6명 60%가 눌렀어요 이거. 알았지? 증명됐냐 안 됐냐? 야 그러면 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최고 권력이었던 나치 히틀러의 명령이란 뭐 끝난 거지. 찌르라면 찌르는 거지 뭘. 내 말 이해됩니까? 니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요번에 되게 웃기지 않았어? 대통령 체포하러 법원 영장 발부까지 받고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경호처가 막죠. 경호처가 막 기관총까지 무장하고 막잖아요. 그걸 왜 막아요? 그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에 내란죄는 현역 대통령도 체포, 구속, 수사 다 가능하게 해놨고요. 법상. 이 사람들 다 법 아는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은. 그리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영장 발부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했고 영장 발부를 했어요. 합법적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총 들고 막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걔네 왜 총 들고 막았죠? 이거 누구의 권위예요? 대통령의 권위잖아요.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직속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럼 자기 연금 다 날라가요. 실업자 되고 평생 연금 다 날라간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어떤 인사를 그 김성훈이하고 뭐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다고 저 새끼 잘라 그러면 당장 잘린다니까. 아직 탄핵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김성훈이라는 경호처장이 지금 윤석열의 진두지휘를 받고 있고, 이 김성훈이가 자기를 자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순식간에. 실업자 되고 원금 다 날라가는 거야. 자기 평생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치킨집 하다가 망해가지고 또, 알겠죠? 병신되고 또 뭐 뻔하잖아, 앞으로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이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도 자기 미래가 달렸지. 당장의 목줄을 쥐고 있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력이지. 권위가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따라버리잖아.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물론 막판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 이쪽에서 설득을 다 했죠. 이거 따르지 않아도 뭐다. 나중에 혹시 해임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효소송 제기하면 이거 다 승소한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 다 우리가 무료변론 당신들 다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설득 몇 번이나 했죠, 이거.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뭐 했어? 막판에 자기들이 이렇게 야광 조끼 입고 안내해줬더만. 먼저 해서. 대통령 저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러고 안내까지 해줬더만.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알겠지? 골 때리는 건 김성훈이는 아직도 체포가 안 됐어요. 그 경호처 차장은. 검찰에서 지금 계속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어? 검찰에게 있죠. 검찰이 청구를 안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난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청구를 해야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건 청구할 사유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법원 판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지가 판단하고 자빠졌어? 충분한 비슷한 이유가 됐다 싶으면 알겠죠? 걔가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알겠죠? 비오픈 지금 기록 다 삭제하라고 지금 명령 내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알겠죠? 그리고 자기네 법원에서 지금 내린 어떤 그 영장에 대해서 지금 불복하라 지시 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체포를 안 합니까, 지금? 알았지? 근데 걔를 체포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라면 복종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됐어, 지금? 증명이 딱 된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 뒷일이 충격이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 6명, 아니 이 10명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알려줬죠. 사실은 여기는 연극 배우가 같이 가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사실은 이거 뭐였다? 실험이었다. 그 이분은 사실 뭐다? 지금 600볼트까지 가고 죽는 연기했거든요, 이분.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살아나가지고 이제 가서 안심시켜주는 거죠. 이 10명 다 처음에는 뭐 했어요? 땀 닦으면서, 다행이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는 끝났는데요. 끝까지 누른 6명은 전부 정신과 치료받았대요. 정신과 치료 안 받겠냐? 자기가 뭐였던 거야? 그지? 나치 시대 때 나치에 부역했던 그 독일 학살자들과 자기는 같은 인간이었던 거야. 그리고 6명은 충격 안 받겠냐고요.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느끼면. 실제로 6명 다 정신과 치료받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 말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 실험법은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야? 연구 윤리 문제 가능성이 있어. 왜 누굴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 윤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되죠? 이거 궁금하시면 이 권위와 복종에 관한 연구 쳐보세요. 이거 영상으로 다 있어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다 남아있어요. 알았지요? 좋아요. 됐지요? 좋아요. 이거 말고 재밌는 연구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번 소개할 연구는 내가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되죠? 이제 역할놀이 했던 교도관하고 죄수의, 왜 알아? 실제로 살인사건이 터졌던 연구 중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지? 승민아, 재밌다니까. 자꾸 빠지고 그래. 자,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